막연하게나마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혼란이 수습되고 안정기에 진입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의 통합도 자연스럽게 논해질 것이라고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 같은 꿈이 정말 꿈 같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족은 우리에게 동포요 한결이었습니다.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한반도를 떠나 현재의 연변과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청나라의 봉금 정책에 있었을 것입니다. 함경도 이북의 넓은 지역이 그들의 본거지였던 청나라가 언젠가는 되돌아올 고향으로 그곳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는 여진족이 떠난 그곳은 소수의 사람들만 불법적으로 드나들던 금지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조선에서 살기 힘들어진 유민들이 차츰 유입되면서 여진족이 떠난 자리를 조선 사람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연변이나 연해주는 모두 청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러시아가 침범해 들어오면서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에는 국경이 생기고 현재의 연변과 연해주는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조선 사람들도 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후 조선족으로 불리게 되었고 러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고려인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불법 점유하고서 그곳에 살던 조선 사람들은 이처럼 타이에 의해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현재 함경도 이북 지역 중국 쪽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되었고 러시아 쪽은 연해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연해주 지역에 고려인 자치주가 없는 이유는 스탈린 시기에 그곳에 살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글은 김호준 씨가 쓴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연해주의 고려인 정착마을은 32개에 달했다. 고려인들은 강변 분지를 따라 보통 수십 가구 단위의 작은 규모로 마을을 조성해 살았다. 한 마을이 길이가 때로는 10km 또는 그 이상이 되기도 했다. 마을을 통할하는 경찰서는 노보키옙스크 구역에 위치했다. 고려인들은 조선과의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연해주 지역에 마을을 조성해 살고 있었습니다. 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수이푼 지구의 코르사옵카, 푸칠롭카, 크로우노카, 시넬리코보 등 4개의 고려인 마을의 19세기 말 인구는 고려인 3,806명, 러시아인 24명이었다. 나무수리 지방의 곡창지대였던 이 4개 마을은 가장 부유하고 구습이 적게 남은 가장 러시아화된 곳이었다. 4개 마을의 인구가 4,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연해주 고려인 정착마을 32개의 총 인구수는 대략 3에서 4만 명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이에 의해 졸지에 마치 러시아 내 불법 이민자와도 같은 처지가 된 고려인들은 소련이 건국되면서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 그들의 역사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 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는 등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고려인들은 적극적으로 공산혁명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서도 그곳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어를 쓰면서 차츰 소련의 일부로 스며들게 됩니다. 불굴의 의지로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터를 잡은 고려인들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은 소련의 붕괴였습니다.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생긴 독립국가들은 자민족 중심주의를 내세웠고 고려인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를 고민하게 되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고려인들은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터전에서 주류 사회로 다수 진입합니다. 물론 소련의 붕괴 이후 대다수 고려인들은 가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는 러시아 내에서 그들 나름의 자본주의에 적응하며 살고 있고 또 일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중국에 남은 조선족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연해주의 고려인 정착촌과 비교하면 현재의 조선족 자치주가 면적만 보아도 4~5배는 더 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구수도 그에 비례해서 조선족들이 많을 것입니다. 남북분단 이후 조선족들은 북한편에 서서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의 삶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는
또한 공산당 정권의 정책에 발맞추어 중국의 성장과 발전에 일조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한반도 조국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그들의 내심에는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한 역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공산혁명의 동지로 함께 해온 중국 인민들과의 공존의 역사가 깊이 자리 잡은 듯하며 개혁개방 이후에도 그러한 삶은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조선족들에게 크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실정은 하지 않은 듯합니다. 문제는 오히려 이들을 하나의 동포로 여겨온 우리들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현실을 모르고 제1교포나 미주한인교포들에게서 볼 수 있던 애국심을 그들에게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은 러시아의 고려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의 민족 정체성이 많이 훼손된 듯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